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머스터 반등은 오세근 선수. 뭐 이거는 뭐 이기는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전 동일하는 게 원희 쪽에 쏠리는 수비에서 파생되는 그 간단한 이 찬스들, 쇼코너에서 미드레인지 점퍼, 혹은 그냥 엘보에서 미드레인지 점퍼, 이것만 사실 오세근 선수가 넣어줘도 경기당 평균 득점이 지난 시즌 한 자릿수였잖아요. 뭐 4, 5점은 올라갈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근 선수의 지난 시즌이 유난히 이제 바닥이었던 시즌을 보는 게 정관장에 있을 때 오세근 선수는 그거 다 들어가는 선수였어요. 미드레인지에서 뱅크슛으로 다 넣어버리고 쇼코너 전부 그냥 간결하게 딱딱 넣어버리고 심지어 이제 어떨 때는 3점 라인으로 빠져서 3점도 넣어버리는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 갑자기 안 됐다? 예, 이거는 사실은 오세근 선수 스스로가 컨디션이 그냥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밸런스 문제. 예, 원래 오세근이 어느 정도 돌아오면 이 슛은 그냥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MVP하고 MFP하고 좀 갈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선영 선수가 부활을 할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2년 전에 그 챔프전. 그래서 김선영 선수 이제 개안을 했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사실 김선영 그러면 속공이었던 달인 또는 이제 득점이 좋은 선수. 근데 단 이제 경기 지배력은 살짝 불안한. 근데 그 챔프전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완전히 그 뭐 리그 최고의 어떤 공격형 포인트 가드 또 메인 볼 핸들러가 됐단 말이죠. 원희 선수가 이렇게 잘 맞아서. 근데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부상을 당했고 좀 떨어졌는데 그 몸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선영은 거의 다 올라왔다. 2년 전에 비해서. 2년 전에 비해서 다 올라왔다. 상당히 좋다. 기대가 엄청 되네요. 2년 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정도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영준 했는데 이게 뭐냐면 뭐 김세현 선수 저도 잘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안영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FA 앞두고 어느 정도 해줘야, 그리고 SK가 우승하려면 어느 정도 해줘야 사실은 뭐랄까 그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고 사실 안영준은 원래 그 정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김선영, 오세근이 워낙 몸 상태가 좀 안 좋았다 보니까 그게 임팩트에 남아 있어서 그렇지 안영준도 지난 시즌에 은근히 자주 다쳤어요. 맞아요. 이게 시즌 이제 시작하고 이제 군복무 마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은근히 좀 자주 다쳤는데 이 선수가 건강하게 뛰면은 리그 최고급 포워드라는 건 사실 모두가 알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김선영, 원희가 둘 다 같이 잘 뛸 때 안영준이 받아먹거나 혹은 트랜지션에서 이 선수가 내는 폭발력이 되게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영준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MIP로 꼽았는데 왜냐면 사실 이제 이 팀이 여전히 이제 원희 중심인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희의 비중을 어떻게 좀 조율할까? 그럼 그 비중을 만약에 좀 줄인다 했을 때는 이게 사실은 김선영과 원희의 어떤 그 비중의 합은 비슷할 거고 그게 안영준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서 게다가 이제 안영준은 이제 그 수비에서의 어떤 그 핵심적인 역할이 또 있고 속공 상황에서의 그 비중도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셋업 펜스에서의 그런 비중만 가지고 가게 된다면 작년에는 사실 군대에서 몸을 이제 잘 만들었죠. 만들고 왔는데 어떤 실전에서 어떤 감각 떨어지면서 이제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 보통 이제 상무에서 제대한 선수들이나 아니면 군 갔다 온 선수들은 그렇게 되는데 안영준도 그 부분을 갖다 좀 피할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몸을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근데 올 시즌은 지금 이를 악물고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안영준에 대한 비중을 갖다 높여준다. 그렇게 되면 안영준의 가치는 작년보다 훨씬 더 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MIP 후보로 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안 고메즈 꼽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기대감에서 나온 동의합니다. 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 시즌에도 뭐 부상도 좀 있고 사실 수비적인 적응도 좀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도 이 선수가 가진 그 로우한 그러니까 그 생날것의 재능은 사실 상당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네. 적응이 되고 이런 것만 되면은 사실 되게 파괴력 있고 경기 자체를 좀 뒤흔들 수 있는 약간 조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고메즈가 사실 필리핀에서는 많이 안 아팠었다고 하는데 지금 지난 시즌 약간 특이한 경우 같고 만약에 그냥 정상적으로 뛰면은 사실 김선영과 더불어서 핸들러로서 되게 흥미로운 장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기대감에 좀 이 선수를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머스트 반등은 이승현 선수죠. 이승현 선수가 작년에 뭐 기회도 많이는 없었었고 그리고 부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슈팅 밸런스도 사실 플레이오프 때 좋은 역할을 했었는데 정규리그 때는 사실 살짝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승현 선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네. 반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중에 이승현 선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본인도 마음고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사실 대학 아니더라도 그냥 고등학교 용산고 시절부터 해서 항상 잘했던 선수고 항상 메인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 출전 시간에 대한 어려움, 아니면은 시스템 내에서 롤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건데, 근데 어쨌든 사실 중요한 것은 중반 이후에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선수가. 답 찾고 본인이 원래 하던 농구 잘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선수 워낙 똑똑한 선수라서, 전 솔직히 머스트 반등에다가 아마도 반등, 메이비 반등까지 붙이고 싶어요. 기대가 돼요, 좀. 자, MVP를 보면 이동환 기자는 송교창, 저는 최준영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저는 송교창이 농구를 되게 잘한다고 여전히 생각해요. 좋죠. 예, 진짜 이 윙으로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처음에 4번에서 3번으로 전환할 때는 뭐 수비도 수비인데 저는 공격적이면서 좀 그 윙다운 움직임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전히 조금, 특히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특히 말. 근데 지난 시즌 보면은 그 순간순간적인 스텝 놓고 돌파하는 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진짜 3번으로 가고 있구나, 이 선수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결과물이야 뭐 항상 증명을 했으니, 그래서 저는 다음 시즌에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최준용을 꼽았는데요. 일단 허웅 선수 이슈가 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프 시즌에 사실은 이제 준비가 뭐 철저해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곽에서의 어떤 볼핸들러 자원이 그걸 누가 해주겠냐라고 봤을 때는 최준용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타일러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골 밑에서의 어떤 받아먹는 득점들과 골 밑에서의 어떤 포스트, 그러면 이제 그렇죠. 잘 넣어줘야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2대1을 할 때도 아마 최준용 선수가, 물론 뭐 이호원 선수도 있고 뭐 홍 선수도 있고 여러 가드들이 있지만 최준용 선수가 좀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최준용 선수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준용 선수를 꼽았어요. MIP는 지금 좀 엇갈리는데 저는 그래서 에피스톨라죠. 에스피톨라가 아니고 에피스톨라. 저는 하드콜이 나온 다음에 에피스톨라의 어떤 수비 능력이 굉장히 좀 빛을 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번 더 좀 믿어보고 싶어서. 사실은 KC는 워낙 화려한 팀이라 뭔가 당장 빵 터트릴 선수가 이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이대가. 근데 이규인 선수는, 그러니까 저도 뭐 부산 취재 가서 감독님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기본적으로 훈련할 때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엄청 좋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네. 선발로도 넣어보고 벤치에서 세컨 유닛을 또 꽤 많은 시간을 주고. 근데 이제 실전 경기에서 좀 안 터지거나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롤도 꽤 주시고 하는데, 감독님이. 그러니까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져봐도 좀 좋지 않을까. 그 정도 훈련 때 그 정도 나오면은 언젠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죠. 네, 저는 이근희 선수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LG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VP는 뭐 마레이.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요. 그렇죠. 이동환 기자는 연성현. 네. 저는 이 선수가 지난 시즌 그냥 정상적으로 뛰었을 때는 사실 MVP급 퍼포먼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인지도 너무 길고, 그래서 그냥 건강하면은 저는 MVP급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당장. 그리고 사실 중심은 마레이죠. 저는 한번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전성현 MVP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성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MIP로 유기상 선수 꼽으셨습니다. 네, 전 유기상입니다. 네. 대표팀 갔다 왔고 가장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리고 그걸 이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유기상을 꼽았어요. 전 타마요. 이게 사실 뭐 새로운 선수긴 한데 그냥 뭐 새롭게 임팩트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이제 타마요로 꼽았고, 뭐 내부 평가가 워낙 좋아서 한번 꼽았습니다. 타마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선수고. 머스트 받는 이제 두경민 선수 꼽았는데, 두경민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 LG에서 DB에서 부활을 하려다가 이제 뭐 트레이드 공개 요구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이제는 LG에서는 반등을 해야 됩니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재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가 메인볼 핸들러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선수고, 만약에 잘 맞는다 이렇게 되면 폭발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고 수비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LG는 무조건 두경민이 반등을 해야 LG가 오매불망 원하는 우승까지 갈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네. 저는 최진수를 꼽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4번 쪽이 허일영, 타마요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타마요가 저희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봐야죠. 어떨지 한국에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최진수가 이 4번으로서 저는 좀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락다운 디펜더로서.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가 이 외곽 수비수가 확 좀 퀄리티 있는 수비수가 좀 줄어든 건 팩트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최진수가 모비스에서 했던 것처럼 외곽 좀 이제 좀 괜찮은 어떤 공격수들을 좀 전담 마크 해주는 식으로 가고 또 동시에 4번으로 띄워주면서 좀 이제 상대를 좀 괴롭혀주는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 한 1, 2년은 좀 출전 시간도 좀 적고 좀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다음 시즌은 좀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좀 뭐 베테랑으로서 말년을 잘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MVP는 이우석, 그다음에 MVP 옥존, 반응이 되는 건 박무빈 이렇게 썼고요. 네, 그렇죠. 저도 뭐 이우석 옥전은 똑같고 방금 말씀드린 같은 이유로 김준희를 꼽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 MVP를 우리가 이렇게 꼽은 이유가 있죠. 이 선수 가진 재능이나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현대모비스에서 단연 에이스가 될 가장 확률이 높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인 핸들러로서는 조금 생각보다 뭐 이게 엄청 파괴력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하지만은 약간 세컨 핸들러로서 그러니까 앞선에 다른 가드들이 좀 해줄 때 그거를 이제 가지고 뭔가 하는 부분 혹은 신인 때 비교하면 슈팅률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맞아요. 네,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이 선수는 현대모비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트랜지션 농구의 정점에 있는 선수예요. 스피드가 너무 좋아서 1인 속공에서 사실 이우석과 오픈 코트에서 이우석의 속공을 1대1로 수비하라고 하면 막을 수 있는 공선수 별로 없을걸요? 네, 그 정도로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우석에게 한번 또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우석 선수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이우석 선수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이 포지션 자체가 지금 뭐 많은 선수들, 김국찬이나 여러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우석이 3번 자리에서 뭔가 공격하게 잡아줘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NIP는 저는 옥존을 꼽았습니다. 둘 다 옥존을 꼽았는데 작년에 보여줬던 어떤 그런 잠재력 이렇게 볼 때 그 본격적으로 적응하는 올 시즌이 옥존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시즌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사실 박무민 선수도 좋고 사실 뭐 서민 선수도 이제 뭐 보여준 게 좀 있는 선수인데 가지고 있는 이 센스나 그 어떤 농구적인 어떤 것들은 옥존이 되게 좋다는 생각을 저는 좀 맞아요.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은 사실 중간에 왔죠. 그것도 농구 영신 때 데뷔전을 치르고 그 다음에 부상도 있었고 체력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지금 비시즌 운동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좀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등에서 좀 갈리는데 뭐 김준현 선수 충분히 뽑을 만한 선수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는 선수고. 그렇죠. 예, 예전처럼만 해줘도 모비스는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박무빈을 꼽았는데 박무빈이 사실은 그 체력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부담감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고려대 시절부터 좀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비시즌 그 훈련을 지금 강도를 굉장히 좀 높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극복을 하게 되면 이 박무빈 선수는 작년에 그 좋았던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부상 위험도 좀 덜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옥천하고 박무빈 이 두 볼 핸들러를 썼을 때 현대모비스의 어떤 그 전력 자체가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 MVP, MIP 머스트 반등 픽을 하면은 예, 이렇게 일단 꼽았는데 뭐 MVP는 뭐 이제는 여지가 없죠. 이게 여지가 없어요. 뭐 이정현 선수는 팀 내 MVP가 아니라 그냥 리그 MVP를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에이스일 거고요. 또 MIP로는 이재도 선수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뭐 LG에서는 사실 이재도 선수가 에이스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리 선수 합을 맞춘 이제 에이스였는데 근데 그때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실리적인 어떤 그 농구로서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도 선수를 꼽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캔바우 선수 네, 기대감이 커요. 네, 그러니까 이승희 감독님이 좀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요. 네,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고 그래서 한번 4번으로서 이 선수가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소노가 진짜 다크호스가 될 것 같아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그 머스트 반등은 저 김영훈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리제를 만약에 4번을 쓰면 거기에 백업이 김민욱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3번 자원이 지금 좀 마땅치는 않아요. 여기가 3번 자리에 아마 최승욱 선수 그렇죠. 들어갈 것 같은데 최승욱 선수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이 선수는 이제 DB에서도 잘했던
선수였고, 맞아요. 수비가 굉장히 강한 선수.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많이 못 뛰었던 김영호를 데려갔는데 이 선수가 지금 심상치가 좀 않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김승희 감독이 전략적으로 노렸던 선수고. 그래서 이 선수가 최승욱과 같이 뛰면서 한 최승욱 25분, 뭐 김영호 15분 많이 뛰면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승기부는 좀 더 강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김민욱 선수 뽑았는데 네네. 사실 이 선수가 기록적으로는 지난 시즌에 꽤 그래도 좀 다시 반등을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경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봤을 때 일단은 지난 시즌에 이 소노의 수비 스타일에 좀 완벽하게 적응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 네네. 트랩, 돌아가는 수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번 라인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김윤 선수가 소노 스타일에 적응을 하면서, 승기물 스타일에 더 적응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해주면 사실은 이 4번 이슈가 더 약해져요. 캔버거도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김민욱이 반등을 해줘야 캔버거 올 때까지 그 전반기를 또 이제 또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나, 소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민욱 선수를 꼽았습니다. 네, 네.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MVP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오누아쿠. 예, 그냥 외국 선수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DB가 오누아쿠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이 선수가 포스트에서 터치해서 뭐 이제 더블팀 공략하는 거라든지 혹은 이제 사실 소노에서 보면은 이 이제 큰 몸으로 핸드오프하면서 이제 핸들러를 살려주는 이런 거 잘하는데 이게 또 알바노랑 저는 시너지가 꽤 재밌게 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소노에서 보면 3점도 좀 과감하게 던지고 이래서 어떤 오펜스 틀을 가져가더라도 오누아쿠가 뭔가 거기 끼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일단 오누아쿠로 꼽아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알바노와 강상재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바노는 뭐 작년 시즌 이제 정규리그 MVP고 모두가 다 아는 최고의 공격형 가드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맨볼 핸들러.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 로슨이 이탈을 하면서 약간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집중 견제를 당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고 반면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DB의 어떤 플랜 B는 일부에서 얘기했다시피 뭐 유현준이나 김시를 쓰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강상재의 어떤 비중을 좀 늘려서 오너커 2대를 한다든지 빅빅 피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상재가 지금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 작년에도 MVP급 활약을 했었지만 올 시즌에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상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MIP 박인웅인데 왜냐하면 지금 보면 뭐 최성 선수가 지금 없죠. 그래서 이 3번 자리에 박인웅 혹은 김영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박인웅이 대표팀을 경험을 하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DB는 여전히 활동력이 굉장히 강한 어떤 수비를 펼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트리플 포스트 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박인웅이 필요하죠,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박인웅 뽑았습니다. 네. 전 이관희를 꼽았는데 네. 이건 뭐냐면 전제가 있습니다. LG 시절의 역할을 그대로 충실히 수행한다면. 네,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관희 선수도 이제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왔어요. 이 선수가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걸 할 때 좀 효율이 떨어지는지. 저는 핸들러 이관희는 사실은 그렇게 무섭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상대팀 입장에서 좀 그렇게 유도를 해도 좋을 정도로. 왜냐면 좀 이관희 선수가 한번 약간 감이 좋다 싶으면 약간 좀 무리한 공격들도 하고 좀 이제 볼을 끌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LG가 쓴 사용법이 있잖아요. 이 선수 3&D로 수비에서 너 핸들러 막는 수비는 최고야. 거기 집중하자. 그리고 캐치앤슛 해. 이거 그대로 이관희 선수가 했던 거를 딱 기억하고 DB에서 그대로 한다면 DB 윙라인에 대한 걱정은 지금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관희가 수비할 때 상대 메인 핸들러 잡아먹고 예, 그리고 공격할 때는 알바노나 오누아쿠나 강상재 쪽에서 나오는 거 받아먹고 트레이션 3점 받아먹고 이 정도 하면 이관희는 막 1옵션, 2옵션은 못해도 최고의 롤플레이어 중 한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관희 선수가 좀 명심을 하고 하면은 아마 되게 좋은 농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는 반대로 오누아쿠를 놨는데 작년 소노에서 사실 오누아쿠는 핵심이었죠. 그리고 잘했고 근데 문제는 그거지. 오누아쿠는 이제 잘하는 걸 넘어서가지고 경기를 지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소노에서의 그 오누아쿠는 좀 굉장히 불안전했다. 그리고 그 팀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근데 DB에서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누아쿠가 가장 큰 변수라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김실에 꼽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일부에서 좀 나온 얘기랑 연결 현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DB가 그 핸들러 부족을 좀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투가드를 아예 안 쓸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지난 시즌에도 심지어 좀 썼었습니다. DB가 네, 시즌 중반부터 유현준이 있긴 합니다만 김실애가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은 여기서 로테이션이 되게 여유가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김실애가 잘해주면 DB가 여러 가지 운영에서 좀 편리함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꼽았습니다. 자, 가스공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MVP는 김낙현, 이동희자 니콜스인데, 저는 이제 김낙현 선수가 이제 FA 로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그 부상으로 인해서 많이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올 비시즌에는 굉장히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렇게 되면 이 김낙현의 어떤 공격력은 찐이다. 그리고 에이스 역할을 해야만 하는 지금 선수인 거거든요. 무조건이죠. 뭐 벨랑겔이 많이 이제 성장을 했고 정성호가 있지만 이 두 선수가 사실은 김낙현의 어떤 수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김낙현의 어떤 폭발력을 돕는 역할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저는 김낙현을 꼽았습니다. 네, 저는 뭐 이제 너무 당연히 니콜슨을 맞아요. 꼽았습니다. 네, 이 선수 공격의 핵이고 승부처에서 사실 무조건 1옵션은 니콜슨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가 뭐 김낙현, 이대현 혹은 뭐 다른 신승민 이런 선수들이 결국 니콜슨과 조합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일단 니콜슨. 예, 이거는 뭐 다른 길게 설명 안 해도 맞아요.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MIP로는 뭐 저희 둘 다 신주영을 꼽았습니다. 가스공사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 신주영 선수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드래프트되고 뭐 비시즌 운동도 못 하고 바로 들어왔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아서 프로 레벨의 수비 몸싸움, 버티는 수비, 프로 레벨의 스크린 서는 법 이런 것들 자체를 모른 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스공사는 그런 상황에서도 신주영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았어요. 이 선수는 재능이 분명히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대현 선수가 잘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신주영 선수를 많이 쓰는 경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반반 뛰거나. 그래서 신주영 선수 좀 꼽아봤습니다. 네. 네. 근데 이대현도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니콜슨이 포워드 타입의 외국인 선수. 그러니까 골 밑에서의 어떤 그 공격은 되지만 수비가 어쨌든 좀 약한 선수. 네. 그리고 골밑이 기본적으로 가스공사는 좀 약한데 이 부분은 사실 이대현 선수가 좀 메워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대현 선수의 어떤 부활은 머스트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가스공사 저희 이야기를 해봤고, 자, 다음 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관장입니다. 네. 저희 뭐 MVP랑 다 네. 꼽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변준영 꼽았고 라렌 꼽아주셨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골 밑에서 지금 라렌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 선수를. 맞아요. 그리고 네. 이 승패에 상관없이 물론 이제 승리를 얻으면서 이 라렌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20에 10, 30에 10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골 밑에서의 어떤 그 비중 자체가 라렌은 대체 불가해요. 맞아요. 네. 지금 정관장에서 라렌 말고 뭔가 포스트 무게감. 네, 그렇죠. 그래서 라렌 꼽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변준영이었고, 그리고 MIP로는 박지훈 꼽으셨고, 저는 하비고메즈 네. 꼽았습니다. 네. 박지훈 선수가 지난 시즌에 고군분투하긴 했는데 어떤 팀 전력이 지금 완성이 안 되면서 박지훈 선수 좀 날리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박지훈이 그동안에 이제 보면 메인 볼 핸들러가 있고, 그러니까 주전 가드가 있고 거기에 같이 호흡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백업으로 나와서 굉장히 잘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슈퍼 서브 같은 느낌이었는데 작년이 사실은 첫 이제 주전 포인트 가드로서 이제 활약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는 2년차 그리고 거기에 변준영이 중간에 들어온다 이렇게 됐을 때는 박지훈이 굉장히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하비고메즈가 그러니까 일단은 안정감이 되게 있는 선수라는 내부 평가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아반도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좀 그런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반도가 되게 운동력 좋고 되게 임팩트가 강한 선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조직적인 면에서 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 움직임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되게 단순한 수비 로테이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좀 꽤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근데 사실 하비고메즈는 경험도 아반도보다 좀 있는 선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가 좀 안정적인 3번으로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한번 하비고메즈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렇죠. 아반도보다 이 선수가 이제 기량이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아반도 워낙 이제 운동량이 넘사벽이었으니까. 근데 그쵸. 이제 하비고메즈는 기본적으로 흐름을
틈을 되게 잘 읽는 선수이고 KGC에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유형, 그러니까 끈적하면서 내외각이 다 되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등은 이제 정영우 선수도 꼽았고요. 그렇죠. 뭐 저희가 뭐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잘해야 됩니다. 다음 시즌 정영우 선수는. 정영우 선수는 또 저희가 그 중간중간에 얘기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몸 상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VP는 허운입니다. 네, 가장 잘할 선수고 잘하는 선수예요. 네, 허운이 잘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MIP는 저는 하윤기. 왜 하윤기냐면 하윤기가 작년도 사실은 굉장히 기량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미드레인지에서의 어떤 그 슈팅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골 밑에서도 어떤 위력이 있었는데 외국 선수 수비를 하면서 그 기복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레이션이 이제 그 외국 선수 수비를 하고 하윤기가 좀 더 이제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마련을 하기 때문에 하윤기가 여기에서 좀 더 반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문정현을 꼽았는데, 그러니까 KT가 뭐 지난주에도 뭐 빅라인업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KT가 빅라인업 쓸 때는 문정현을 많이 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여전히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부분도 들고, 또 하나는 KT가 지금 이제 어쨌든 백업 가드진 이슈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게 핸들러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핸들러 역할을 좀 더 줄 거냐 봤을 때, 저는 당연히 대학 때부터 이미 핸들러로서 뭔가 재능이 좀 있어 보였던, 엔트리 패스 여전히 꽤 재능이 있어 보이고, 그런 문정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정현 선수에게 좀 기대를 걸어보면서 좀 MIP 하면 좋았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반등으로 문정현을 했는데, 그게 지난 시즌에 그 부진하지는 않았어요. 그 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제 몫은 다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정현이 지금은 비중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허운이 있고 여기 파노피오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문정현이 볼 핸들러 어떤 비중을 좀 높일 가능성이 높고, 대표팀 갔다 와서 이제 윙맨 핵심 자원으로서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문정현 났습니다. 네, 저는 문성곤 꼽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슈팅 얘기 항상 많이 합니다만 뭐 잘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문성곤 선수 항상 정관장에서 농구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항상 잘해왔고 잘 이제 해왔던 잘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적응해왔던 수비 시스템과 또 KT에서 코칭 스태프가 바라는 수비 시스템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전반기에 대해서 뭔가 중간 지점을 찾느라 조금 이제 고민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알 것 같아. 이제는 알 거예요. 문성훈 선수도 본인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지.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저는 오히려 좀 머스트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수비 괴물에 3점 슛도 톡톡톡 넣는 문성곤을 좀 기대하고 있어서. 네. KT 강하네요. 네, 멤버 좋아요, 진짜로. 삼성 같은 경우는 저희는 둘 다 MVP 일단 이대성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대성 꼽았습니다. 동시에 머스트 반등으로도 이대성을 꼽았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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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대성 선수에 대한 기대감과 좀 의문보를 동시에 좀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대성 핵심이에요, 삼성에서는. 그렇죠. 이 선수가 자기 자신의 어떤 역할뿐만 아니고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대성이 게임을 잘한다. 그 팀원들을 어느 정도 살려준다. 이렇게 되면 그런 리더 역할도 충분히 다 될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는 선수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과연 될까? 과거 사례를 이렇게 봤을 때는 성공한 적도 있었고 실패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두 개 다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가져가려면 코트에서 내 역할이 줄어드는 순간 혹은 많이 떨어져 있는 순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이대성 선수가 커리어 내내 외부적으로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죠. 이대성 선수는 나름의 반박을 좀 하려는 부분이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농구공은 하나고 이대성 선수가 항상 공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건 좀 좋게 얘기를 하면은 이대성 선수는 공을 가지고 있을 때 플레이에 대해서 더 많이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맞아요. 예, 이 선수 슛 잘 넣고 득점 잘하는 거는 다 알아요, 사실. 다만 그 과정이 좀 아쉽고 혹은 그 결과물을 득점을 만들어내려고 너무 약간 본인에게 좀 치우쳐진 농구를 하는 게 좀 문제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이 선수 농구 못한다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득점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 득점이 이제 팀 승리로 좀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코트 마진이 좋아지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반등, 네. 좀 팀 자체를 좀 같이 끌고 가는 시너지를 내는 부분에서 반등을 해낸다면 이대호 선수는 정말 이번 시즌 달라진 평가를 받을 거고 좀 크게 차이가 없는 농구를 한다면 또 같은 이야기가 아마 현장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둘 다 MIP는 또 동일하게 이원석 선수. 네. 예. 일단 아까 슈팅폼 얘기도 했습니다만, 국가대표 갔다 와서 좀 자극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어쨌든 일본 토크레스 선수들, 국내 선수들도 젊은 선수 중에 그래도 수준 높은 선수 같이 뛰면서 좀 자극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경기 분위기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국가대표급 경기에서 뛰면서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원 선수 사실은 마인드 좋은 선수예요. 원래부터 좀 성실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인데 그런 하이 클래스를 보다 보니까 좀 본인이 멘탈적으로 약간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좀 기대를 가지게 되고, 저는 가진 툴은 원래 좋은 선수라고 봐요. 맞아요. 가진 툴은 저도 가진 툴은 좋은 선수라고 보고, 문제는 이제 이 약간의 껍질을 깨고 나오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삼성 자체가 그 전력 자체가 좀 약하고 뭔가 이제 조직적이지 않으니까 이원석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들도 많이 있는 선수인데 대표팀에 가면서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어쨌든 발휘를 하고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깨면서 뭔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틀은 마련했어요. 마련했고 지금 삼성이 어쨌든 이정현, 이대성이라는 리그 최상급 이원석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작년보다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원석은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